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코리아마켓 톡 쏘는 기자들 5화로 벌써 돌아왔습니다. 현장 기자들의 톡 쏘는 토크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환경코리아마켓의 정소람 기자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시던 얼굴이죠. 우리 맹구 형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명우입니다. 현재는 튜브를 하고 있지만 한 10년 전에 유통 쪽 출입했었고요. 그때랑 사실 지금 유통주랑 분위기가 이제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유통 쪽으로 오래 출입을 하셨기 때문에 라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봤던 얼굴이 돌아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한 5개월 전까지 환경코리아마켓에서 진행을 했었던 지금은 유통산업부의 송영찬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셋이 또 뭉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옷도 저희가 다 이렇게 좀 깔맞춤을 했어요. 이렇게 레드 앤 블랙으로 보시고 약간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중국과 관련된 토크를 해야 돼서 또 약간 이렇게 중국 느낌으로 이 송영찬 기자의 제안으로 한번 옷을 좀 이렇게 맞춰봤는데 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친중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컨셉으로 입은 거니까 또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옷까지 깔맞춤을 하고 온 이유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다시 들어옵니다. 6년 만에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됐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유커들이 다시 몰려온다. 이런 모멘텀을 계기로 최근에 이 유통주들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가 체크해봤더니 CJ도 또 6% 넘게 이 대형주가 움직이고 최근에 호텔신라 이런 주식들은 이미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중국이 돌아오는데 우리 유통주가 그럼 예전처럼 다시 빛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유통을 출입하고 있는 송영찬 기자 그리고 또 라떼 유통을 출입하셨던 현우 형님하고 같이 요 얘기들 좀 호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됐죠.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로 배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통주에 대한 기대감이 8월부터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통주들 주가는 이미 상당히 좀 올라오긴 했는데 요즘 뭐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명동 혹은 뭐 백화점이나 면세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최근에 명동도 사실 계속 동향을 좀 보고 싶어서 자주 가고 있고요. 면세점도 뭐 최근에 부산에 있는 면세점도 갔었고 제주, 그다음 뭐 명동 본점들을 다 가고 했는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뭐 면세점에도 이제 확실히 중국어 입간판 같은 거, 배너나 그다음에 프로모션 안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 그러면 과연 단체 관광객이 재개되고 나서 중국인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냐를 봐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중국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관광객으로 들어온 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었어요. 이미 늘고 있었는데 단체 관광객 재개된 거는 뭐 지금 시점으로는 뭐 한 2주 정도 된 거잖아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왔냐는 아직은 업계에서는 조금 미지수다라는 게 지금 반응입니다. 네. 저도 수치를 좀 봤더니 이제 7월에 이미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 7월 대비해서 66%는 이미 회복이 돼 있었다. 이런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저도 최근에 명동에 다녀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뭐 면세점은 안 가봤지만은 면세점에 있는 신세계, 롯데 이렇게 가봤는데 저도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 단체 관광객 재개로 인한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온 건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뉴스를 보면 이제 방송 같은 걸 보면 막 중국인들이 막 몰려와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것만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그냥 더 눈에 띄어서 그런 거 아닐까도 싶어요. 저도 이제 명동 가보지만 저는 뭐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 제 눈에 더 들어오는 건 아직도 곳곳에 비어있는 임대 또 텅텅 비어있는 공실 이게 워낙 많아서 그리고 또 관광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재개된 효과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도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너무 일단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이게 또 뭐 중국인 관광객이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언어에서 비롯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들으면 일단 중국어인 줄 알고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대만과 싱가포르 국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도 굉장히 많은 수치가 한국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중국인 관광객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뭔가 이렇게 눈에 비춰지는 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예전에 중국인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얘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정말 그 따이궁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와가지고 이 한국의 면세점에 있는 것들을 쫙 쓸어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이제 지배적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유통 담당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약간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뭐 어느 정도로 좀 실감이 되셨나요? 제가 이제 뭐 유통이나 저 이제 화장품 쪽도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가 막 K뷰티랑 아모레 LG생건이 난리 났던 때였어요. 네. 그때가 2015년에 아모레 주가가 400만 원 찍었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그때 400만 원을 찍고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아모레가 10만 원대잖아요. 사실 뭐 많이 쪼그라들긴 했고 그때의 아모레 위세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영원히 그럴 줄 알았고 중국 매출이 이제 회사에 이제 거의 뭐 국내도 밀어낼 기세로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때 이제 LG생건 같은 경우는 저는 면세점에서 하나 놀랬던 게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2015년입니다. 그때 사실 메르스도 그때 있었고 좀 안 좋긴 했었어요. 근데도 중국인 대상으로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롯데면세점 그 소공동에 가면 후 매장이 10평이었거든요. 거기서 매출이 한 달에 100억 원씩 나왔어요. 100억 원이요? 10평에서. 네, 그게 면세점 업계 글로벌로 따졌을 때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데면세점 대표도 진짜 깜짝 놀라고 LG생건 직원들도 놀라고 다 이런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때는 모든 제품들이 고가, 중국인 그리고 또 금 막 이런 거 성분도 막 한방 엄청 좋은 거 넣고 모든 게 거의 중국인들한테 맞춰서들 마케팅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때 또 핫했던 게 뭐 MCM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때 뭐 MCM이 이제 명동에 정말 플래그십 스토어도 크게 내면서 아주 기세가 쭉쭉 올라가던 때였는데 제품 보면은 그냥 중국인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징이 막 더덕더덕 박혀 있고 이래도 안 살래 같은 느낌으로 정말 중국의 타깃을 했고 거의 모든 업체들이 그렇게 따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좀 라떼는 얘기가 돼버리고 약간 중국인들의 브랜드 선호도 바뀌고 지금 한동안 한국을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영찬 기자가 이 뭐 여러 가지 유통사들 만날 것 같은데 좀 취재하면서 들으면 이 업체들이 봤을 때 어떤 변화가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가요? 우선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자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하면서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안 들어와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 매장이 굉장히 많이 철수를 했죠. 그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건도 그렇고.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좀 탈피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말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 중국 사람들로부터의 선호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연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개별 자격으로 들어오던 사람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었고 이번에 단체 관광까지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좀 배치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이거는 단순히 중국 사람들 뿐만은 아닌데 예전에 전혀 외국인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브랜드들이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템버린스 같은 브랜드. 핸드크림이요? 핸드크림 뭐 굉장히 이제 조향 위주로 하는 네.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템버린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길의 플래그십 스토어나 아니면 뭐 서울이나 부산의 주요 백화점들 매장에도 외국인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브랜드들이 요즘 다시 뜨고 있고 오늘 롯데면세점에 또 뭐 새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라인업을 좀 강화하겠다. 바꾸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내세운 브랜드는 아미하고 메종키츠 내더라고요. 국내 브랜드는 아닌 거죠. 사실은 지금 한국인 MG에서도 되게 핫한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컨셉을 맞춘다는 건가요? 한국인 MG도 맞추겠지만 네. 이제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하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네, 이탈리아 화장품 브랜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K 브랜드는 없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주로 외신들을 많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주목했던 게 중국인들이 예전에는 조금 저가의 가성비 화장품을 좀 더 좋아했다면은 최근에는 명품 느낌이 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약간 화장품으로 치면은 에스티로더 이런 것들이 조금 고급 화장품으로 인식이 돼서 이 초반에는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이 투자 의견 상향하는 리포트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소비가 죽으니까 예상만큼 그렇게 많이는 사고 있지 않다. 근데 아무튼 취향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K 브랜드 아닌 좀 더 해외에서 뭔가 명품 냄새가 나는 코스메틱 브랜드 이런 것들을 선호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약간 비슷한 느낌일 수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의 선호에 대한 기사를 보면 아예 중국 토종 브랜드든가 아니면 그 유럽이나 뭐 미국 이제 서구권의 럭셔리 브랜드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는 이제 거의 뭐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건데 좀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 한안령 때문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공식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많이 유통은 이제 안 됐었잖아요. 근데 예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 패션이나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이 그런 콘텐츠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선망하는 이런 제품들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것도 눈에서 좀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이렇게 예전의 입지를 찾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전에 뭐 별에서 온 그대 자꾸 예전 드라마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네, 그때는 전지현이 치킨 먹는다고 한국 치킨 사 먹고 뭐 김수현이 입었다고 한국 남사 정장까지 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구력이 있을까? 워낙 이제 중국인들도 더 눈이 높아졌을 거고 다양한 것들을 볼 텐데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눈이 높아진 것도 높아진 건데 뭐 중국인들이 예전부터 명품 좋아했죠. 네. 좋아하고 뭐 아까 하셨던 그 MCM 막 진금 네. 이런 것처럼 네. 막 명품 중에서도 막 나 명품 네.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하고 했는데 네. 이게 뭔가 그런 K 콘텐츠가 유통이 안 되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고 싶었던 게 확실히 줄은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는 중국인들을 많이 보니까 여전히 약간 이제 한국인들에 비하면은 로고가 이제 막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구찌, 뭐 발렌시아가 이런 걸 아직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확실히 좀 예전에 MCM 좋아하고 이런 때보다는 취향이 좀 서구의 럭셔리로 많이 넘어간 것 같다. 아무튼 이 중국의 그런 어떤 큰 손들은 굉장히 많은데 취향이 바뀌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를 보니까 순서대로 이 기대를 따지자면은 업종별로는 중국인 기관에 따라서 면세가 1등, 그래도 2등이 백화점, 그 다음에 화장품, 엔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예전 같으면 최선호주였을 텐데 조금 이렇게 순위가 밀린 것도 아무래도 이런 취향 변화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본 리포트에서는 가장 기대를 그래도 많이 모을 만한 거는 호텔 신라다라는 좀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떤 회사별 특성 때문에 이렇게 기대 수준이 좀 다른지 혹시 업계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최선호주는 어떤 회사인지? 뭐 증권가 의견이 맞죠. 근데 이게 뭐 사실 호텔 신라가 제일 기대를 많이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장사 중에서 면세 비중이 그렇게 큰 회사는 호텔 신라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호텔 롯데는 지금 애당초 상장사도 아니고요. 막 60, 70%가 사업의 비중이 면세업인 회사가 호텔 신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먼저 반영이 된 게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일단 최근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도 좀 어느 정도 올랐고 특히 현대백화점이 좀 많이 올랐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면세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이번에 인천공항에도 들어갔고 이런 기대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에 허용을 하기 이전부터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6% 이미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이게 28.5% 높았던 건데 뭐 우리나라 최대 면세점 회사고 소매 고객 자체가 일단 한국 사람도 많이 나가고 외국인 관광객,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호텔 신라는 전략 자체가 지금 해외 점포들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롯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해외 공항에 지금 점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권 국가들의 공항에 지금 면세점을 늘리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굉장히 크게 그랜드 오픈을 했거든요. 이건 롯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서 좀 더 이게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신라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오래 한 회사다 보니까 유커들이 갑자기 돌아온다고 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것도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중국 현지 여행사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당장 들어온다 그랬을 때 뭐 관광버스 대절해주고 뭐 이런 것들부터가 사실 지금 막 이제 면세업을 키워가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근데 예전에는 사실 롯데 면세점의 위상이 굉장히 짱짱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안 그렇다는 기사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약간 그 인천공항의 약간 입찰 경쟁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그 롯데 신라 비교하면은 좀 두 쪽은 기세가 좀 어떤 편인가요? 근데 뭐 기세를 비교하기는 물론 둘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롯데는 최근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건 아무래도 인천공항 입찰에서 떨어지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 관문공항에 면세점이 없는 회사가 이거를 외국인들을 그만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는 인천공항 자체가 사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인천공항에 떼어줘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롯데 면세점이 사실 그때 입찰에서 떨어졌을 때 회사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인천공항에 떨어지지? 하지만 사실 면밀하게 분석했을 때 이게 과연
엄청나게 독일까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상징적으로는 네.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수익으로 생각했을 땐 나쁘지 않다. 롯데가 해외에 사실 신라보다 지금 점포가 많고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창의공항을 지금 롯데와 신세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는 주류 담배, 신세계는 화장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딱 들어가면 사방에 롯데 신라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 크게 하고 최근에는 호주 멜번 공항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오픈을 해서 이거를 롯데가 지금 신라보다 엄청나게 뭐 수익적인 측면이나 뭐 사업적으로 굉장히 못 나간다. 저는 사실 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인천에는 신세계가 또 크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세계는 사실 업력이 그렇게 이제 긴 건 아닌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세계는 면세 사업을 좀 키우려는 거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상징적으로 어쨌든 그 명동 본점에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면세점을 갖출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이겠지만 사실 두고 봐야겠죠. 아직은 너무 업력이 짧아서. 근데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그 교보증권에서도 낸 보고서를 보니까 제목이 아예 신세계 빛나는 면세점 다시 빛날 백화점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6화가 오면은 어쨌든 면세점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수료율이 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걱정하는 게 따이궁 그 보따리 상들이 줄었다는 건데 보따리 상들한테 주던 커미션이 예전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줄어드는 게 사실 아까 뭐 우리가 얘기하던 수익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롯데하고 신세계가 올 1월부터 굉장히 의도적으로 따이공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한 3년 넘게 면세점 사업 자체가 지금 너무 이익이 안 좋았고 이런 거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낮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따이공이라는 거는 애당초 한국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사드 보복 이후가 확 폭발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6호가 못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보따리상이 와서 대신 사서 가는 형태로 발전을 한 게 따이공이기 때문에 나 대신 가서 사다 줘. 네. 6호가 많이 들어오면 따이공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따이공 수수료를 선제적으로 낮춰갖고 했던 거는 뭐 나름 해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따이공의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 게 객단가가 1인당 800달러라고 하면은 따이공은 1인당 1만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사실은 수수료를 엄청 낮게 해서라도 데리고 온 건데 이제는 조금 실익을 찾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그때 사드 보복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약간 반한 그런 혐한 이런 게 좀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 일본 그 후쿠시마 방류 사태 이후로 일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일 감정이 생겨서 뭐 일본 가게를 뭐 이제 때려 부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나서 좀 일각에서는 그럼 일본 대신에 약간 반사적으로 한국 브랜드를 좋아하거나 한국 여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있던데 좀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나요? 또 우리는 그렇게 반일 감정 있어도 지금 일본 엄청 가지 않나요? 그쵸. 보통 뭐 크루즈를 타시면 제주도 찍고 일본도 가고 뭐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의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고 그 뭔가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특히 젊은 사람 사이에서 더 높아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런 반일 감정 같은 것도 그 중국의 뭐 환구시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관제 주도하에 하는 경향도 없지 않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그런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거를 우리한테는 약간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혐한 감정이 커져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낫다고 해서 과연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이랑만 비교할 게 아니라 가까운 태국, 뭐 베트남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한국에 올 것인가는 사실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쵸. 요새는 하도 글로벌 영상이 많잖아요. 보면은 진짜 한국 욕하는 중국인들 굉장히 많고 또 반대로 이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욕하는 것도 보고 이제 보면은 양국 관계 정말 유튜브만 보면 최악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일본이냐 한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식고 있는데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력 자체가 또 관건 뭐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아까 사실 객단가 6허가 800불 정도 그 잘 나갈 때 7, 800불 정도였다고 해요. 사드 보복 이전에. 근데 지금 객단가가 300불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별로 오는 사람이든 단체로 오는 사람이든 객단가 자체가 반토막 더 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기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요. 또 이것도 크다 그래요. 최근에 사실 저도 방송 출연 준비하면서 면세점 업계들을 쫙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명호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하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게 막 보도자료로 나오고 막 기사도 엄청 크게 맞아요. 나오고 막 제주도에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적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거든요. 저는 쿠쿠의 그 보도자료를 보고 참 안쓰러웠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면세점 밥솥 매출이 600% 증가해. 이런 걸 냈는데 주주 여러분 뭐 네. 저희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중국인들이 밥솥을 쓸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많이 뭐 이렇게 기저효과일 텐데. 네. 뭐 아니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업체들은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막 크게 들어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로 재개하자마자 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비자가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여행사 관계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팸투어 형식으로 여행사 관계자들을 묶어갖고 비자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내주고 그 사람들 들여왔다 그래요. 근데 그거가 롯데에서 내고 신라에서 내고 막 대거 왔다는 식으로 하니까 사실 이게 현재 분위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또 차이가 지금 어쨌든 단체로 들어오는 사람들 상당수가 여객선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2016년 사드 보복 이전에도 여객선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객단가가 훨씬 떨어진대요. 아, 그래요? 단체로 좀 싸게 올려는 관광 수요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방발이 많아서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처럼 대도시에서는 다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뭐 산동성 뭐 이런 데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면세점에 오든 백화점에 오든 쓰는 돈의 규모 자체가 많이 떨어진대요. 근데 최근에 단체들은 주로 다 여객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더 효과가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관광객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뭐 한 분 한 분한테 고마워해야 되긴 하지만 뭐 굳이 객단가를 따지면 좀 큰 손들이 이제 와주셔야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국경절 연휴 그 시즌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효과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말이 업계 관계자들도 다 달라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경절 연휴 때가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이고 그때가 중국 사람들이 어쨌든 긴 연휴를 가질 때니까 그거를 지나봐야 이게 앞으로의 추이가 좀 어떻게 나올지가 예상은 될 것 같다. 지금은 예측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최소 1년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뭐 광군제 이런 거 하면은 막 판매가 뭐가 잘 됐고 이런 것도 되게 핫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브랜드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최근엔 다 날라갔죠. 많이,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이 LG 생건 이런 데서도 패키지 바꾼다 뭐 이런 보도자료도 있지 않았나요?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베이징인가요? 어디 중국에서 이제 로드쇼 행사를 오랜만에 했다는 거를 봤는데 그게 뭐 내용이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건 물론 예전 같진 않다고 해도 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데 최근에는 그러면 좀 중국 내에서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좀 움직임이 좀 어떤 편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뭐 확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와 사업을 거기서 확장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문제이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경험한 회사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로드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이렇게 해외에서 관광 로드쇼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주변에 또 막 그런 업체들도 같이 껴서 이렇게 물건도 팔고 뭐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해에서 크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들여와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게 더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오늘 사실 문체부에서 굉장히 큰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인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아예 딱 중국인 타겟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올 연말까지 단체 관광객들이 비자 발급받는 건 수수료도 다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포부가 많이 담긴 자료이긴 한데 이게 조금 약간 그랬던 게 지금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 자체가 단체 관광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면세업계에서도 제일 우려하는 게 일단 단체 관광객을 중국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끊고 가는 걸 이제 좋아한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다 단체로 가셨는데 이제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딱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고 그리고 면세업계가 뭐 최근에 뭐 요 몇 주 사이에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뭐 개별 관광객으로 왔던 사람들의 이거를 보면 그 일본 관광객 같아졌다. 근데 그 말이 일본 관광객들이 사실 면세점에서 큰 거를 안 사고 맨날 김
명란젓 이런 거 산다고. 짜졌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났다. 그러니까 네.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아.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 영향도 있고 중국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 자체도 그냥 친구들끼리 가고 네. 이렇게 단체로 가고 와 우르르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 혹은 여행의 트렌드 변화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좀 거시 상황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성장률이 항상 두 자릿수 때 막 갑자기 이렇게 돈은 많아지고 어떤 쓸 여력은 증가하고 이 나의 부를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한국의 컨텐츠 관련 걸 막 소비하고 싶고 그런 게 중국의 이미지였다면 최근에는 지금 올해도 성장률 전망이 5% 정도로 많이 내려왔고 이 여러 가지로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요. 중국 지금 청년 실업도 뭐 사상 최대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성장 엔진이 멈춘 느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소비도 예전처럼 이제 부를 과시하는 그런 소비에서 조금 더 실속 있는 여행, 실속 있는 소비로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 예전에만 해도 진짜 중국에 일단은 돈이 너무 많고 제가 듣기로는 또 거기가 1인 1자녀 계속 이거를 하면서 근데 집이 한 채씩 있으니까 할아버지 집도 결국에 나한테 오고 아버지 어머니 집도 또 오고 이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막 집이 두 채씩 있고 이런 젊은 층이 되게 많아서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도 이제 정부에서 점점 좀 이제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약간 예전보다는 좀 주머니를 쓸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글로벌 대형 명품 회사들도 뭐 지금 중국 매출이 뭐 이제 꺾이는 걱정해야 되는 판이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부자들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또 실적 시즌에서 좀 느낀 게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에르메스 같은 완전 명품 중에 명품은 건재합니다만은 다른 명품들은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소비가 꺾일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현지에서도. 그런데 또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번 주에 그 레깅스 중에 룰루레몬 있잖아요. 거기가 실적이 나왔는데 의외로 중국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또 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이 예전에는 진짜 그냥 브랜드 이렇게 해서 막 금칠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다면 요새는 진짜 좀 서구의 세련된 이미지의 신명품. 아까 전에 뭐 아미나 메종 키츠네 같은 것도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나름 이제 신명품으로 분류되는 좀 영한 브랜드잖아요. 예전보다는 영하고 세련된 브랜드, 약간 글로벌적인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걸로 취향이 넘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근데 약간 저도 라떼 얘기 하나 또 듣고 싶은 거는 과거의 그런 명품 같은 것들 그때 보실 때는 이 명품 시장에서는 중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얼마나 컸나요? 저는 이제 뭐 외국에 있는 명품식의 박람회 같은 거를 이제 몇 번 취재를 할 기회를 맞아요. 바젤도 막 얻어서 가고 예, 그랬죠. 바젤이나 제네바에서 하는 것들을 갔었는데 그때도 그냥 중국이에요. 그냥 아, 신제품들 공개되는 거 보면 금이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되거나 아니면 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문양들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그 날짜나 이런 거 강조한 그런 중국인들을 좀 겨냥한 컨셉의 제품들이 항상 이렇게 지금 신제품 라인에는 다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박람회에서 어떤 그 구매 계약 같은 것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중국인들의 영향 행사장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 업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반부패 정책이나 이런 뭐 그 시진핑 형님께서 한번 이렇게 꽝 때리시면 바로 그 브랜드들은 이제 직격탄을 맞고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확실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이제 당과 정부에서 뭐가 책 잡히면 바로 철퇴를 내려버리고 그러면 기업이 아예 그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리스크도 커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브랜드들이 가서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카페베네 같은 것도 사실 중국에서 사업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리고 파리바게뜨도 사실 매장 되게 많이 늘렸고 그러는데 이런 국내 사실 업자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진출할 때 이제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합작 파트너랑 이제 손을 잡고 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제도나 이런 그런 거에 디고 오신 분도 진짜 많았어요. 투자는 했는데 건지지도 못하고 거의 쫓겨나듯이 돌아온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아직 그런 경제 체제상에 이런 문제는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도 없죠. 이마트 같은 것도 뭐 다 손들고 철수한 게 이제 중국 시장이니까요. 근데 또 중국에서 바람몰이를 그렇게 하면은 계속 좀 이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자국 브랜드를 뭐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워낙에 또 경제가 좀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자국 브랜드를 쓰게.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 거기는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변화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세업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제가 지난 5월에 그 싱가포르에서 하는 세계 면세 박람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모든 그거의 초점은 중국 사람들의 여행이 얼만큼 회복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많은 그때 당시 이제 바이어로 온 기업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하이난 섬이었어요.
중국 밑에 이제 하이난섬이라고 이제 큰 휴양지죠. 섬, 네, 휴양지. 거기가 하이난섬도 하나의 성인데 거기를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JDC 제주 면세점 하는 것처럼 내국인들도 하이난섬을 방문하면 면세점을 갈 수 있게끔 그 법을 바꾼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중국의 큰 면세 기업 있죠. 뭐 그 CDFG라고 중국 국영 면세 그룹.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거기다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이나 일본 어디 안 가도 하다못해 홍콩까지 안 가도 하이난섬만 가면 다 면세 쇼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거를 만들어 놔서 한국 브랜드 죽이고 자국 화장품 회사 키우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면세에서도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허의 귀환은 띠리리다라고 정리를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6허의 귀환은 두고 볼 일이다. 뭐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과연 언제부터 효과가 크게 나타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두고 봐야 이게 정말 귀환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저도 비슷한데요. 6허의 귀환은 과도한 희망회로는 금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뭐 우리 계속 얘기했던 대로 이제 중국인들 그동안의 그 면세점의 고성장도 이런 따이궁 같은 것에 사실 의존한 것이 컸었고, 우리는 이제 중국인들은 소비 트렌드, 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의 중국인들을 아직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도한 집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사드부터 코로나까지 수년간 뼈아프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막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워놔야 중국이 다시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뭐 크루즈 들어오는 거에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6허의 귀환은 건강 보조제, 다이어트 보조제다. 왜냐면 안 먹는 것보단 낫다. 그래도 느낌상 뭔가 이제 없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빨간 통 뭐 이제 먹고 하듯이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6허 관련 토크 해봤고요. 오늘 톡 쏘는 기자들 5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또 몇 달 정도 지나서 실제로 이 6허들에 돌아온 게 우리 유통업계에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체크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현장 기자들의 톡 쏘는 기자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